거목으로 길러 미래의 인재로. 아주 괜찮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인성학당 제주 최영재 인성교육아카데미 천광로 학장입니다. 국어 이야기를 인성과 맞물러서 맞물려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70 다 돼 가는데 국어를 가장 잘하는 할아버지, 국어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요. 평생에 국어를 전공한 국어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이런 책을 쓴 국어학 전문가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는 비전공자이면서 야, 그 할아버지 국어 참 잘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책을 3권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 국어학이에요. 국문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자 국문학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 최영재 인성학당 학당생들이 들어오면 이때는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이것은 이야기를 70%, 이거는 필기를 70% 바꿔서 할 거예요. 이야기 국문학에서는 뭐 문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접두사니 접미사니 어간이니 선어말 어미니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품사가 어떻고 뭐 활용이 어떻고 통사가 어떻고 조사가 뭐 격조사가 무슨 조사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 지금 그런 프로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 프로예요. 그런데 반대로 문자 국문학에서는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필기를 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어린이들이 필기를 열심히 해. 이건 재미없겠네. 안 그래? 이거 재밌게 해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이 공부가요. 첫째 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재미있게 하려면 아이가 공부에 취미가 있어야 되고 뭐 그거 다 덜 떨어진 소리예요. 조금 그 점수가 낮아요. 공부가 재미있으려면 공부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죠? 아이들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졸려, 배고파, 짜증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 깔아진 공부의 바이오리듬을 그 기분을 어떻게 일깨워서 업시켜 주느냐, 이게 이런 게 사실 교육학이에요. 근데 인생 한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이들 심정을 내가 잘 알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야기 국문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는가요? 가만히 있자. 이게 있는데 안 꺼내놨군요. 이렇게 지휘봉이 있는데 영어만 잘하면 돼요? 아유, 우리가 지금 영어에 너무 빠졌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어를 점수가 낮으면 공무원 시험도 안 되니까. 좋은 데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좋은 데가 어딥니까? 외국계 회사? 아니죠. 국내에도 큰 재벌회사는 이 영어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얘는 인재다. 얘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어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문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사회 시스템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 왔어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쳐주지를 않아요. 근데 영어라는 게 불과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어요. 70년. 영어가 70년이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데 영어는 영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영어의 역사를 보면 이게 영국에서 간단히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이것이 1945년 6월이었어. 그러니까 6월 며칠인데? 6월 며칠 이게 조인이 되었어요. 조인이. 이게 뭐가 조인되냐? 국제연합 유엔이죠. 국제연합에서 그래서 같은 해 10월 24일에 선포가 되었어요. 국제연합이 설립되었어요. 국제연합이. 이러면서 이때 국제연합에서 공용어로 지목을 한 겁니다.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때부터 70년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문을 1대 9요. 9개 학문이 다 영어하고 이렇게 마주봐. 이제 쉽게 얘기하면 5대 1이야. 다른 거 뭐 수학, 국어, 뭐 과학, 뭐 생물 다 쳐봐야 다 합쳐야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을 투정하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그게 그거 열심히 따라가면은 그것이 과연 그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로 인해서 10가지 학문을 누르고서 내가 소위 말해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잘 되느냐, 그거는요 확률이 약해요. 1000명에 1명, 100명에 1명. 그 나머지 999명이 이거 헛물만 키는 거예요. 배운 영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배운 영어 너무 아까워요. 우리나라. 나는 영어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요거 빠뜨리고 갈 뻔했네. 국제연합의 공용어가 여러분 영어잖아요. UN 공용어가. 근데 UN 홈페이지 가보면요. UN 홈페이지를 가면 UN의 그 깃발 아래 새파란 줄이 끝까지 가 있어. 화면 전체 이렇게. 화면 전체.
여기 월계관이 이렇게 유연 깃발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로 첫 번째가 이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 다음에 중국어예요. 중국어. 예, 그리고 영어, 독일어, 무슨어 해서 6개 언어가 국제 공용어입니다. 이게 국제 공용어예요. 영어만 국제 공용어가 아니야. U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개의 아이콘이 이렇게 떠요. 아이콘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UN이 한글은 공용어로가 안 써 있어요. 이렇게 국제 공용어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어만도 아닙니다. 유엔의 공용어는 비중이 다른 것도 많아요. 이를테면 영어를 쓰는 완전 영어권 사람이 글쎄요 4억 5천이라나 5억 정도로 내가 알아요. 20억 정도의 인구가 영어를 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어를 전문으로 쓰는 인구는 잠깐 이게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게 한 5, 6억이에요. 5, 6억. 5에서 6억이 영어를 쓰는 민족이에요. 근데 중국어는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15억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아랍어도 이거 4, 5억 넘습니다. 스페인어도 그렇고. 이렇게 인도에는 언어가 뭐 6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균형이 5대 1이 아니라 10대 1 정도로 영어만 잘하면은 최고인 줄 알고 정부도 그러고 기업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부모들은 완전히 맞갔어요. 영어만 가르치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거 써놨어요. 국어가 영어보다 강합니다. 절대로 강합니다. 최근에 고교 국사 교과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국사를 똑바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하는 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혼이 비정상. 근데 이 말은 국사가 아니고 국어입니다. 원래 이게 국어를 모르면 혼이 비정상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정답 같지 않습니까? 몰라, 이런 말이 있었는가 내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영어로 못할 게 있습니다. 영어로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건 국어를 알아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국말입니다. 국어를 써야만 되는 게 국어 공부예요. 영어 가지고는 국어 과목이 안 돼요. 제주도에는 국제 영어 교육 도시라는 것이 모슬포 쪽에 대정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억리, 신평리, 보성리 이 3개면에 있는데 거기는 초중고 전부 다 영어로만 말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도시예요. 아직 다 안 꾸며졌어요. 이제 막 들어서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넓은 단지가 거기 인구를 3만 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대. 내가 거기 이제 관심 많아. 그 제주 초영제 인성학당 거 앞에 그 시그널에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 영어로 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거기서는 영어는 물론 영어로 하고 과학도 영어로 하고 수학도 영어로 하고 사회도 영어로 하고 다 영어로 해요. 다 영어로 교육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국어는 국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어가 하나고 다른 게 5가지야. 5대 1에 반대로. 근데 국어가
비중이 이게 10%고 이거 다른 것이 뭐 영어가 거기서도 뭐 90%가요? 그러지 않냐. 국어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국어는 영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사. 이것도 영어로 곤란해요. 이것도 한국말로 해야 돼요. 국사를 한국사를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그러는데 국어와 국사는 혼은 말하자면 혼이 정상이 되려면 이건 한국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한국혼, 결의월, 한국 정신문화 이런 거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국어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확실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작가고 학문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창의 교육 개념을 넘어서 창작 학문입니다. 창의 학문이에요. 영어로 절대 안 되는 것, 국어라야만 되는 것, 무엇일까요? 뭐 국문학 이런 것도 그저 말 따먹게 하지 말고 혼도 했고 정신도 했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영어로 안 돼. 영어로 인성교육 되나? 그런데 한국인의 인성교육은 한국어라야만 됩니다. 내가 이거 장담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영어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한국의 인성교육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없어요. 하드헤드 이런 정도에 완전히 달라요. 안녕 이게 아니야 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하이 해서고 인성도 있어.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했어요 이거 하고 굿모닝 이거 하고 굿모닝도 이쁘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도 들어서 그게 이제 언어 문화인데 인성교육만큼은 한국어가 아니면은 이거는 해도 펑크난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써놨습니다. 아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설사학문이라고 해서 설사학문. 괜히 처먹어봐야 전부 다 설사해. 설사 괴로운 겁니다. 하룻밤에 화장실을 5번, 6번 가봐요. 아유, 설사같이 환장할까. 이 학문이 설사가 납니다. 설사학문이라, 이런 말은, 이거 내가 너무 과대하게끔 했나? 그러나 이제 이해가 가려니까, 아니면은 구토학문이라고 할까요? 구토. 영어를 배우는데 평생에 그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근데 영어 배워가지고 그럼 뭐에다 써? 뭐에다? 못 쓰는 사람이 999명이요. 아니면 99명이요. 아니면 19명이요. 그런데 전부 다 영어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잘하는 것은 우리 집안은 영어 나만 못하고 다 잘해요. 우리 아들은 미국의 미국 방송국의 기자니까 얼마나 영어 잘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영어를 잘합니까? 영문과 출신이 아니에요.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에요. 영어를 잘한 것 내가 어제 누구한텐가 그 말을 했네. 오늘 했나? 만일에 우리 아들이 환경이 공부할 때 환경이
걱정 없는 넉넉한 환경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할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로 나오는데, 이거 전기가 단전이 돼가지고 불을 못 켜고 촛불 속에서 공부한 적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공부를 그런 환경에서 넉넉했다면 걔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다녔겠죠. 나가서 용돈 쓸 게 없으니까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컴퓨터 이런 거 참 하나 생기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던가. 그거 가지고서 막 인터넷 연결하니까 막 밤을 새워서 그 영어를 공부를 하고, 왜냐면 하면 언론인이고 걔가 미국을 지망했습니다. 워싱턴을 지망했어요. 미국에 가서 세계 언론에서 제일 좋다는 언론에 가서 정말 정치적으로 무슨 인간적으로 돈으로 경제에 지배 안 받는 언론인이 된다고. 하여튼 간에 우리 집은 영어 잘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필리핀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영어 생활도 하고 영문학을 해서 석사 학위도 땄고, 우리 큰애는 만 2살이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11살이니까 한국어 참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참 잘해요. 영어를 물론 영어를 잘하죠. 영어 이거 많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둘째는 이제 미국에서 낳았고, 셋째도 미국에서 낳았고 영어 잘해요. 그런데 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학문이고 말이고 생활이고 문하고 다 영어로 해도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DNA라고 하는 거. 이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고 황인은 황인이고 무슨 앵글로색슨족 무슨 차이니스, 자페니스, 코리안,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그 뇌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어로 하지만은 정신문화와 인성은 영어로 안 됩니다. 한국어래야 제대로 해요. 이거 그냥 영어로 그냥 하지. 그 사람은 한국 정신이 없어요. 한국 혼이 없어요. 한국인의 인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국어가 영어보다 강하겠습니까? 이 문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국어가 영어보다 강하냐? 국어야 그거 강할 게 뭐가 있어? 국어를 내버리고 영어만 잘하면 좋지. 글쎄요. 그때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죠. 영어를 하나도 못하면은 어떻게 사고를 한국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 틀린가 할 것 같으면은 학문의 깊이가 또 학문의 저변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판이 다릅니다. 토대가 다른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것이 기독교 찬양학입니다. 기독교 찬양학에서 이건 다른 비유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찬양료가 우리나라에 13가지예요. 13가지. 그런데 이 13가지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 성경에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중국의 성경에 보면은 노래라는 것을 가송이라고 그래. 가송.
그리고 또 송가라고도 해요. 또 송창이라고도 해요. 창가라고도 합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성경이 원래가 히브리 헬라어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이 찬양 용어가 우리나라는 13가지인데 여기는 49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찬미, 송축 이런 거에 대해서, 찬양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 원어에서는 이걸 다 구분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은 영어에서 단순하게 빨갛다 하는 레드가, 그거 뭐 많이 있죠, 그런 얘가. 발그레하다, 붉어죽죽하다, 붓다, 벌겋다, 빨갛다, 새빨갛다. 빨갛다 가지고도 여러 말을 해요. 이런 점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 성경은 찬양학에서 노래 하나로 얘기하는데 중국 성경만 해도 7, 8가지로 번역을 했고 원어에서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로 번역한 건, 이건 찬양하기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거 더 세부적으로 번역이, 원어가 다 틀려요. 원어에서 그 의미가 다 틀려요. 근데 그냥 노래 한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찬송, 찬양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원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른 우리 국어 학문을 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도 아주 정밀하면서도 확실하고 복잡하고 골아픈 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고 갈수록 재미가 있는 말의 정밀도, 세심도, 심오함, 이러한 것에서 세계에서 2번째라죠. 헬라어, 그리스어, 그것이 헬라어가 제일 정밀하고 다음이 한글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혹 하십니다. 자, 시간이 퍽퍽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해봅시다. 이 국어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삶이 어디서부터예요? 출생에서 사망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우여곡절, 파란만장, 노도, 광풍, 어마어마한 산전수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이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자살, 이혼, 폭력, 부채, 허용, 저출산, 핵가족, 불효, 이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이게요, 세계에서 다 1등이요. 가장 나쁜 나라가 돼 있는 거, 제일 좋은 나라가, 제일 우수한 나라가 되는데, 이거 뭐 교통사고도 세계 최고, 뭐도 세계 최고, 뭐도 나쁜 거는 그냥 줄줄이 그냥 막 세계 최고 1등 아니면 2등을 꿰찼네. 그러니까 형제, 돈만 있으면 화목해? 아니에요. 돈 있으면 더 싸워. 부자간, 부부간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 약은 인성이 약인데, 인생이라고 쓰질라 그러네. 인성이 약인데, 인성이라는 약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할 때 이게 국어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을요 엄청 사납게 합니다. 말에 막 그냥 가시가 그냥 뭐 주룩주룩 해가지고 말이.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말로 살아요. 말로. 부부가 말로 살아요. 친구 관계가 말입니다. 그냥 전부 다 스마트폰에 막 지금 막 방송에 TV에 이런데 그 말이 전부 다 짝짝 가르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TV를 봐보세요. 하루 종일 죽이는 말만. 누굴 죽여요? 적을.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그냥 적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듬고 안고 북돋우고 띄우고 칭찬하고 그런 말 하나도 없어. 무조건 내력갖고 나쁜 놈 국민을 갖다가 뭐 우습게 하는 정치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어린이들의 말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무엇입니까? 사랑운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국어예요. 모든 것이 말이에요. 말에 들었습니다. 말 빼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로 할까? 뭘로 할래요? 뭘로? 영어만 잘 배우면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생 문제예요. 인생.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가 화목하겠습니까? 애들이요, 지금 애들 잘못된다고 뭐 어쩌고 뭐 애들 절대 애들 탓하지 말아요. 아이들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어린이가 걔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내가 한마디로 진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런 걸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 어린이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린이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 내 대신 살을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자손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얘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엄마에 대한 느낌? 엄마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아. 이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우리 아빠는 말이야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나가가지고 뭐 어떡하고, 응? 내 동생만 이뻐하고, 우리 선생님은 아람이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볼 때, 자, 해도 달도 별도 부모도 선생도 친구도 다 미우냐, 불만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아이는 미래까지 결정납니다. 어떻게 결정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싹도 없이 사라지느냐, 이런 싹이 계속 크느냐예요. 근데 맨날 보면 텔레비전에서 맨날 연예인들 이혼하고 뭐 바람나고, 요새는 진짜 하나 부탁인데, 그 도도만 강용석 불륜 이야기, 장윤정 육흥복 모녀간의 그 다투는, 와, 나도 머리가 아픈데
멀쩡한 젊은 엄마 아빠들, 우리 아들 또래, 우리 사위 딸 또래, 그리고 어린이들, 그거를 들을 때 그거 어떻겠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뭔 이야기를 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누구하고 노느냐 이거예요. 누구하고 노느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놀아보라고.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이들 잘 들으니까 내가 애보미 할아버지 애보미 애 본다. 그래서 애보미요. 애를 보는 할아버지. 아이들하고 잘 제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제가 이 말을 하면 빌인지 L인지 C인지 놀인지 딱 알아서 아이들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기분 좋을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들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린이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손가락에 다 그렇게 있고 손톱 있고 참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말하면 그냥 말타하고 뭐 춤은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요. 참, 아유, 그런 어린이들이 뭔지 아세요? 예쁜 악마입니다. 사실 얘들한테 재성이 들었어요. 예쁜 천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예쁜 천사인 줄 알아. 그런데 예쁜 악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뭐 탁한 삐치고 울고 뭐 그리고 상처받고 요런 것을 이제 요거 이 아이에게 싫어 안 해. 아이고 그냥 뭐 골부려.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뭐 절반은 투정이요. 절반은 예쁜 짓? 아니 투정이 더 많아. 가만히 보면 귀엽고 예쁘기는 한데 이 아이들에게 인간에 있는 원죄성이 있어요. 원죄성이. 이거는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요. 이거 어린이들 들어도 괜찮아. 원죄성이 있어요. 원죄성이 속이고 그냥 살짝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뭐 훔쳐가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서 계속 다다다다닥 두드리면서 뭘 그렇게 집중하는가 보면은 해로운 거거든. 어떻게 많은 것 중에서 이걸 건드리면은 그냥 뒤집어진다 하는 거, 그거 말썽 부리는 걸 왜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넓은 방에서 이상하게 저쪽 유리 있는 데 가가지고 꼭 유리를 깨거든. 그거 이상해요. 여기 가서 이걸 만지면 할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진다. 이거를 망치로 찍으면 어떡하?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 말썽 부릴 거는 어른은 생각지도 못하는 말썽을 부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보입니다. 늙어보니까 보여.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아버지는 총 골기에서 집중해서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악마성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천사로 대접해 주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말로 돼요. 이게 다 국어예요. 예. 거목으로 길러 미래의 인재로. 감사합니다.